태어나면 먼저 듣죠. 그리고 나서 말하죠. 그리고 읽죠. 그 결과로 우리는 씁니다. 결과적으로 쓰는 것부터 해서는 쓰기를 저는 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 기본을 잘해야 된다. 글쓰기에 필요한 듣기 실력에 사람마다 편차가 큽니다. 듣기 실력에 어떤 차이가 있냐? 저는 6단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말귀를 알아듣는 단계. 들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이제 아는 거죠. 그럼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요약하는 단계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10분짜리 연설문을 이렇게 구술해 주실 때 최소한 30분 이상 말씀해 주세요. 말을 하면서 생각을 하시니까.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제 요약을 해야 됩니다. 30분 들은 걸 5분짜리 연설, 10분짜리 연설로 줄여야 되는 거죠. 줄이는 방법은 3가지죠. 불필요한 거 버리거나, 아니면 중요한 걸 뽑아내거나, 아니면 압축하거나. 세 번째는 맥락을 파악하는 수준입니다. 맥락을. 대통령이 불렀어요. 몇 마디를 해주세요. 서너 마디를.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한번 작성해 보세요. 이렇게 방향을 주세요. 요지를 알려줘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글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몇 줄을 가지고 글을 쓰려면 이 몇 줄의 맥락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맥락으로 글을 쓴다는 것은 주어진 몇 줄에 살을 붙이거나 주어진 몇 줄 중간 사이사이에 빈틈을 채우거나, 이게 맥락을 파악해야 이런 게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이게 듣기 수준의 3번째 수준입니다. 2번째보다 훨씬 어려워요. 요약보다 맥락을 파악하는 것은 그 유추 능력, 추론 능력, 이런 게 좀 있는 거예요. 4번째는 대통령이 불러서 갔는데 몇 줄도 안 불러줘요. 딱 주제만 줘요. 딱 한 문장만 주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배경을 파악하는 겁니다. 배경. 나름의 어떤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파악하는 거죠. 그 한마디가 텍스트라면 그 뒤에 있는 것들을 컨텍스트라고 그러죠. 함의. 그 한 문장이 품고 있는 그 함의. 그 한마디만 딱 듣고도 그걸 헤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4번째. 그럼 5번째는 뭐냐? 대통령이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알아서 써야 돼요. 한마디라도 있으면 그 한마디의 배경이라도 파악해보죠. 근데 아무것도 말을 안 하세요. 그랬을 때는 제가 대통령이 돼야 됐어요. 대통령의 빙이 돼야 됐어요. 내가 대통령이라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을까? 도대체 어떻게 생각할까?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는 내가 대통령이 돼야 했고, 대통령이 되려면 적어도 그분의 어떤 지금의 심정, 그분의 마음, 지금 그분이 처한 사정, 이런 걸 알아야 됐죠. 그분의 눈높이에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돼서 써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 6번째 그럼 단계는 뭐냐? 대통령이 이렇게 쓰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안 쓰는 거예요. 그거 아닌데요.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게 듣기에 저는 제일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썼을 때 대통령이 미처 생각 못한 거, 혹은 대통령의 수준보다 더 높은 거, 그게 대통령에 도움이 되죠. 연설문 아니어도 다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써야 될 거리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전문가를 찾아가서 그 사람의 말을 들으세요. 들어서 맥락만 파악할 수 있으면, 배경만 잘 읽어낼 수 있으면 쓸 수 있다는 거죠. 다음은 2번째로 말하기입니다. 듣기는 이제 입력인데 말하기는 출력 아닙니까? 글쓰기는 출력 쪽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저는 말할 수 있는 건 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글을 잘 쓰려면 글만 써서는 진짜 글을 잘 쓸 수 없다. 말과 동행해야 된다. 말하기와 글쓰기에 2바퀴로 굴러가야 된다. 각자 다르죠. 말하기와 글쓰기는 뇌의 부위가 달라요. 부위가. 근데 저는 이게 상호작용한다고 생각해요. 글쓰기가 말하기를 잘하는데 도움이 되고, 말하기가 글쓰기를 잘하는데 도움이 된다. 제 사례를 좀 말씀드려볼까요? 저는 말하기와 글쓰기가 교차하는 삶을 삽니다. 1단계로 네이버 메모장을 씁니다. 거기에 저는 수시로 메모를 합니다. 단어로 주로 하죠. 지식과 정보, 생각과 의견, 감상과 느낌, 일화와 에피소드, 내가 본 것, 들은 것. 이 5가지를 메모해요. 그게 1단계입니다. 그럼 2단계는 당연히 이게 교차해야 되니까 말하기겠죠. 스몰 토킹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밥 먹을 때, 커피 마실 때 그때 써먹습니다. 그거를. 네이버 메모장에 써놨던 것을 그때 써먹어요. 그 다음에 제가 세 번째로 스몰 토킹 한 걸 가지고 누구 만나서 점심 같이 먹었어. 집에 가는 길에 오늘 이 말은 참 말이 돼. 그럼 저는 지하철 타고 가는 길에 글을 씁니다. 서너 줄 써요. 서너 줄. 가볍게. 블로그가 제 아지트였어요. 거기다가 한 1700개를 썼어요. 1700개. 그 1700개 쓴 거 조각들을 연결하고 해서 쓴 책이 강원국의 글쓰기예요. 말이 글이 된 거죠. 그럼 네 번째 단계는 당연히 또 말하기가 나와야 되겠죠. 이런 강의 혹은 방송에서 말하는 거. 이건 공적인 말하기예요. 그 말할 때 저는 써둔 조각들을 연결해서 말을 합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럼 다섯 번째는 뭐겠어요? 글쓰기죠. 이때 비로소 글쓰기가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 글쓰기는 그건 메모죠, 메모. 근데 이 다섯 번째 정식 글쓰기죠. 나는 어디 기고할 데 없는데 쓸 때가 뭐 브런치도 있고 기고하세요. 그게 글쓰기의 다섯 번째. 그럼 마지막 여섯 번째는 뭔가 그 글들 모아서 책 내는 거예요. 제가 지난 8년 동안 6번 썼거든요. 글쓰기에 관심 있지 않습니까? 죽기 전에 책 써야죠. 글쓰기의 마지막은 저는 책 쓰기라고 생각해요. 전 책을 써보니까 책을 쓸 때 글쓰기 실력이 제일 많이 늘어요. 글을 잘 쓰고 싶다면 책을 써보세요. 이제 세 번째이자 마지막 읽기입니다. 결국 이제 글쓰기는 출력인데 이 출력을 위한 입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입력에는 듣기도 있지만 더 좋은 입력이 읽기거든요. 많이 읽지 않고 잘 쓸 수 없죠.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나는 되게 많이 읽었어, 어렸을 때부터. 근데 왜 글이 안 써지는 거예요? 많이 읽으면요, 공감력도 키워지고 감수성도 키워지고 어휘력도 좋아지고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저는 쓰기와 직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적게 읽고도 잘 쓸 수 있는 길. 글쓰기에 도움되는 읽기는 과연 뭐냐?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첫째, 한 꼭지 한 꼭지 글을 읽을 때마다 반드시 내 글에 써먹을 거리를 찾습니다. 그걸 못 찾으면 다음 글로 안 넘어가요. 반드시 뭘 챙긴다. 두 번째는 어휘나 문장을 좀 눈여겨보는 편입니다. 맞아. 이런 단어 있었지. 난 이런 거 잘 안 써. 이거 괜찮네. 나도 좀 이런 거 써야 되겠네. 그래서 A4 용지에 이렇게 한두 번 끄적끄적 써보기도 하고 어휘와 문장에 주목한다. 세 번째는 글의 구성을 보는 편이에요. 이 사람은 이렇게 시작했네. 요걸 이렇게 전개 끌어갔구나. 마무리는 이런 식으로 했네. 그 글의 구성을 본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목차를 많이 봅니다. 목차. 그 책 한 권의 어떤 저자의 전략 지도잖아요, 목차가. 그걸 보면은 어쩌면 그 책의 전체 숲의 모양을 보는 거잖아요. 그 다섯 번째는 내가 지금 써야 될 글에 집중해서 읽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쓰는 글이 뭐 글쓰기에 관해서, 독서에 관해서 것도 글도 쓰고, 그 다음에 말하기에 관해서 쓰고, 혹은 소통에 관해서 글도 쓰고, 그런 분야, 그런 주제와 관련된 책을 집중적으로 읽습니다. 적어도 그 분야에 관한 책은 내가 대한민국에 제일 많이 읽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읽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뭐 전작주의 독서라고도 하죠. 한 사람 것을 집중해서 읽는 거. 되게 이제 한 사람 작품을 읽으면 그 사람 다른 작품도 읽고 싶고 뭐 이러다 보면은 그 사람의 문체를 담게 되고 배우게 되고 흉내내게 되고. 그러니까 한 권을 여러 번 읽건 한 작가의 여러 책을 읽건 반복해서 읽어보는 거. 이것도 하나의 쓰기에 도움되는 읽기다. 이 시간에 글쓰기의 기본, 그 기본으로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듣기, 말하기, 읽기.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